인사 시간도 맞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 하세요. 누리호에 핵탄두만 실으면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많이 물어보세요. 근데 제가 아까 연료를 액체산소를 사용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액체산소는 우리가 탱크에 넣을 때 탱크는 상온이잖아요. 넣으면은 어떻게 돼요? 바로 증발하겠죠. 뜨거우니까. 그쵸. 그래서 이게 탱크를 어느 정도 식혀서 그 액체산소가 증발하지 않을 때까지 계속 식히면서 계속 들이부어 주는 거거든요. 원리가. 그래서 액체산소를 주입하는데 2시간씩 걸리는 겁니다. 그렇죠. 시간이 근데 오래 걸리죠. 발사 준비하는데 2시간씩 걸리는 게 군사무기로 효용성이 있을까요? 쉽지 않죠. 없죠. 네. 그 사이에 벌써 요격당하고 맙니다. 그렇죠. 네. 군사무기는 지하에 있다가 날려야 되겠나 하면 바로 버튼하면 10분 안에 날릴 수 있어야지 군사무기가 되는 거죠. 저런 그러니까. 식으로 액체산소를 사용해서는 군사무기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항공에서 개발하는 액체 로켓 엔진은 평화형이 인공위성을 발사하는 데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구사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복싱할 때 네. 되게 예쁜데. 바로 주먹 날리잖아요. 네. 근데 내가 진짜 핵주먹이야. 근데 날리는데 20분 걸려. 그럼 이러고 있으면은 맞은편 선수가 와서 두드려 패요 20분 동안. 그럼 나는 이 상태로 그냥 누워 있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 근데 이런 게 아무리 강력한 불주먹이라고 해도 20분 동안 가만히 서 있다가 쏴야 된다? 이런 건 실전에서 못 씁니다. 북한을 설명을 잠깐 드리면은 네. 북한이 이제 위험한 거는 북한 국제사회에서 이제 굉장히 경계하고 위험하다고 보는 것은 북한은 액체산소를 산화제로 쓰지 않습니다. 상온에서 존재하는 상온 산화제를 써요. 그러니까 상온 산화제는 장기 보관이 가능합니다. 물론 그것도 이제 보관하기 위한 기술이 필요하지만 장기 보관이 가능하기 때문에 군사 무기로 바로 전용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선진국에 사용하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상온에서 보관 가능한 그 산화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을 경계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나라는 이제 명확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과학기술 목적이다. 네. 이거를 정확하게 국제사회에다 선포하는 수준인 거죠. 우린 이렇다. 당연히 맞습니다. 과학기술이다. 그리고 고체 그 말씀 많이 하셨는데요. 사실은 고체는 우리는 작년까지 한미 미사일 조약 때문에 큰 고체 발사체를 만들 수가 없었죠, 엔진을. 그래서 작년에 한미 미사일 조약이 해제가 되면서 파기가 되면서 이제는 만들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로우 옛날에 2013년도 마지막으로 발사됐던 나로우의 2단이 고체 엔진을 사용하거든요. 7톤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실은 톤수 곱하기 작동 시간, 그 총역적이라고 하는데 그 역적 제한이 있어서 큰 고체 발사체를 사용할 수가 없었죠. 이제 지금 만들 수 있습니다. 무게 사실 만든 건 어떻게 보면은 고체죠. 고체가 더 맞는데 우리 연구원에서는 고체를 지금은 하진 않습니다. 옛날에는 좀 액체 엔진 기술이 없을 때는 좀 코리아 사운딩 로켓이라고 해서 과학 로켓으로 좀 했었지만 지금은 하지 않습니다. 지금 고체는 아마 딴 기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기관에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죠. 또 고체는 또 이제 민간 기업으로도 많이 또 많이 넘어갔고, 가고 있고요. 예. 예. 상대적으로 설계가 어렵지 않고 또 여러 가지 제한들이 좀 풀려 있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시도해 볼 만한 게 많죠. 진입 장벽이 일단 낮죠. 예, 고체는. 기술적인. 장점도 많습니다. 단점도 그쵸. 있지만. 예. 예. 자, 요거는 항공에서 개발하고 있는 터펌프는 아니고요. 어. 인터넷 서핑으로 찾은 자료입니다. 그래서 왼쪽은 그 스페이스X에 들어가는 펠콘 엔진의 초기 모델에 들어갔던 터펌프고요. 오른쪽은 아마 중국 쪽인 것 같은데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터펌프 부속품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굉장히 복잡하게 생겼죠. 예. 왼쪽에 있는 터펌프는 사실 굉장히 단순한 편에 속하고요. 음. 오른쪽 보시면은 굉장히 복잡해요. 네, 복잡해요. 입구 쪽에 뭔가 칼 같은 게 마치 그 칼을 이렇게 빙글빙글 돌려서 두른 것처럼 돼 있는 그런 인두소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임펠러라는 게 본격적인 그 원심론에는 임펠러가 있고 제일 끝에는 터빈이 달려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터보 펌프 단면도입니다.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이제 왼쪽은 이제 미국 거, 오른쪽은 중국 거잖아요. 네. 왼쪽은 미국이 일부러 다 보여주지 않고 약간 알맹이를 빼고 보여준 느낌이 좀 있고요. 오른쪽은 사실상 좀 더 붙여서 보여준 느낌이 있어요. 굳이 이런 것까지는 아닌데 막 좀 오버해서 보여준 느낌이 있고, 우리나라의 이 터보 펌프는 훨씬 더 또 중요하고 핵심적인 또 이런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공개할 수 없다. 네, 안타깝게도 껍데기만 공개할 수 네. 있습니다. 안쪽 내부는 사실 공개가 그쵸? 불가능합니다. 네. 우리나라 거는 아마 이 두 나라의 것보다 더 멋있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렇게 생각하신 편이 좋으실 네, 겁니다. 더 멋있습니다. 이제 많은 세금을 예. 투입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요. 그럼 터보 펌프는 도대체 누가 먼저 시작했느냐? 예. 맞아요. 터보 펌프 누가 먼저 시작했느냐? 군복 입은 거 보시면 딱 알 수 있지 않나요? 지금 그쵸. 군복 다리 밑에 뭐가 불룩하게 있나요? 다리에? 어제 많이 보신 것 같죠? 저 군복 입은 사람. 네, 저 요거 어느 군복. 나라인지 약간 특정이 되죠? 특정이 되죠, 그죠? 네. 독일인가요? 요 설계도도 그쵸? 독일입니다. 독일. 아. 자, 그 40년대 2차 대전 때 독일에서 처음 만들었습니다. 저기 보면 터빈 앤드 펌프 어셈블리라고 되어 있죠. 저게 예. 터보 펌프 시초고요. 그다음에 리퀴드 옥시전 탱크, 산화제 탱크, 알코올. 저 때는
그때는 알코올을 여드러 썼습니다. 저걸 가지고 VT 로켓이라고 우리 학교 다닐 때는 V라고 배웠습니다. V. 요즘 애들은 V 하면 뭔지 몰라요. V라고 해야 돼요. V. 비트 로켓이죠. 비트 로켓. 비트 로켓. 비트 로켓을 독일에서 만들어서 이제 런던하고 아마 그 미국까지도 공격하려고 했는데 사실 정확도가 그렇게 좋지 않아서 이제 그렇게 타격을 주지는 못했는데 어쨌든 저기가 시초고요. 국제사회에 충격을 줬죠, 근데. 네, 저런 게 충격이었죠. 가능하다니. 네, 네. 저거를 개발을 총 지휘한 사람이 폰 브라운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예, 폰 베르너 브라운. 폰 브라운. 폰 브라운 많이 들어보셨죠? 예. 많이. 저희가 안될과학에서 이제 상상해요. 베르너 폰 브라운 자체를 한번 네. 다룬 적이 있어가지고 네. 네. 익숙하실 것 네. 같아요. 폰 브라운이 저 BT 로켓 터보 펌프를 만들고 독일이 패망했잖아요. 45년에 망했어요. 망했는데 독일을 두 나라가 승전국이 나눠 가졌잖아요. 미국하고 소련. 러시아. 예. 지금 러시아지만 옛날에 예, 예. 소련이었어요. 구소련. 소비에트 유난. 소련하고 미국이 나눠 가졌어요. 동서로 나눠 가졌죠. 그래서 소련은 같은 유럽에 있기 때문에 지리적 이점이죠. 가까워요. 그래서 그 독일에 갖고 있던 하드웨어, 뭐 설비라든지 아니면 뭐 엔진, 뭐 시제품 이런 것들을 싹 쓸어갔어요. 근데 미국은 거리가 멀어요. 한바 늦었죠. 예. 그래서 사람을 데리고 갑니다. 주로 폰 브라운을 데리고 갔어요. 그 폰 브라운이 미국 가서 뭐 했느냐? 아폴로 프로젝트를 총괄합니다. 아폴로 프로젝트 1969년에 달에 사람을 착륙시킨 그 프로젝트. 그러니까 독일의 친위제 장교가 미국 가서 아폴로 프로젝트를 완성시킨 그렇죠. 거죠. 그래서 굉장히 이 발사체 개발의 역사가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래서 아. 어쨌든 시초는 다 독일에서 한 거고요. 독일의 기술을 미국과 구소련이 받아서 발전시켜서 지금은 양대 산맥이 됐죠. 미국하고 지금 소련이 지금 순위를 다쳤죠. 얼마 전까지는 소련이 앞섰었는데 스페이스 X가 출연하면서 미국이 다시 앞서기 시작한 것 같아요. 네. 지금 상황은. 민간 기업이 나타나면서 바뀌었죠. 네. 오늘 복습도 너무 좋네요. 예. 아, 좋습니다. 그런가요? 제가 너무 예. 좋습니다. 고르바초프 아마 고르바초프 좀 이따 아마 나올 겁니다. 주유노 고르바초프. 고르바초프가 우리 엔진 개발하게 된 역사는 연관이 있어요. 네, 있습니다. 느리오 발사체 이제 엔진이 뭐가 들어가는지 좀 쉽게 설명한 거고요. 1단에는 75톤 엔진 4개, 2단은 75톤 엔진 하나, 3단 7톤 엔진 하나 이렇게 들어가는 건지 예. 구조를 보여주고 있고 앞에서 계속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대부분의 부피를 탱크가 차지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탱크 무게 줄이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터보펌프 중요하다. 설명드렸던 거 짚고 넘어가고요. 지금 이제 터보펌프를 개념을 이해했기 때문에 이제 좀 더 쉽게 이제 에피소드 위주로 가겠습니다. 이게 지금 터보펌프 개발 역사거든요. 저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99년도 항공연에 입사했는데 이게 정말 드라마틱하게 입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94년도에 박사학위를 들어갔어요. 예. 94년도 그때는 80년대에서 90년대 중후반까지 우리나라 최고의 고도 성장기였어요. 그때는 1년에 경제 성장률이 10%를 넘어들 때 예. 일자리가 막 넘쳐났어요. 일자리가. 그 제가 뭐 그렇게 잘하지는 못했지만 대학원 다닐 때 기업에서 리크루팅을 정말 많이 왔었어요. 우리 기업에 취직해달라고 서로 와달라. 기업에 설명회 하고 심지어는 전세기까지 대절해서 전세기를. 네, 전세기까지 대절해서 갔었습니다. 그래서 최 박사님을 위한 전세기를. 저 혼자 탄 건 아니고요. 아, 전세기에 한 500명 정도 타고. 그래서 이제 그런 화량기에 제가 대학원을 다녔고요. 예. 근데 그 화량기에 끝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빚을 내서 사업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 그래서 그 차린 기업을 담보로 다른 기업들을 또 인수해서 차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빚이 막 엄청나게 불어나던 그런 버블 시기였어요. 아, 그렇군요. 그게 97년도에 IMF 구제금융 그쵸. 시대를 맞이하게 되는 거죠. 거품이 예. 일시에 꺼지면서 맞아요. 동남아에서 파급된 그 금융위기가 우리나라까지 퍼져서 예. 97년도에 IMF 구제금융 시대가 온 거죠. 사실은 94년도 5년도에 우리나라 에스모 자동차 회사의 산학장학생으로 취직을 했었어요. 에스모 자동차 회사. 지금 망했어요. 그때 외국계 회사로 가서 르 에스모 자동차로 바뀌었어요. 뭐 아실 텐데. 그렇죠. 그래서 제가 95년도에 예. 산학장학생 갔었어요. 근데 사는 조건은 원래 졸업하고 나서 그 회사에 그 장학금 받은 만큼 이상 일을 해라. 일을 하는 거가 아니면 그 회사 가기 싫으면은 그 돈을 뱉어라. 뱉어라. 이 두 가지 조건이 있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받은 만큼 일을 해야 되는 네. 거라서 오히려 좋아하시는 분도 많이 계세요. 왜냐면 내가 받은 만큼 일을 하는 동안 안 잘리겠구나. 근데 그래서 97년도에 11월 달에 IMF가 터지면서 예. 회사가 도산을 해요. 아. 그래서 98년도쯤 되니까 산학 장학생들 다 불렀습니다. 미안하게 됐다. 회사가 당신들을 뽑아줄 수 없게 됐다. 각자 알아서 하자. 지금까지 있었던 거는 없던 걸로 하자. 아름다운 이별을 하자. 네, 그렇죠. 아름다운 이별을 한 거죠. 근데 아. 98년도에 정말 우리나라 최고의 암흑기였잖아요. 금 모아서 이제 기부도 하고 그럴 때였는데 맞아요. 사람들을 뽑는 회사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때는. 그 취업 시장이 완전히 전멸했어요. 그래서 그런데 북한에서 아주 남한을
북한을 뒤흔드는 그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요 사건이 있었죠. 98년도에 북한에서 대포동 미사일을 발사한 겁니다. 국가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악재였지만 IMF 때문에 굉장히 괴로운데 국가 부도 사태로 괴로운데 기업들 도산하고 막 난리가 났는데 북한에서 미사일까지 쏘니까 더 힘들었겠죠. 힘든 상황이지만 박사님께는 호재였다. 그걸 연결시켜 드리려고 했는데 그 다 말씀드렸어요. 90년대 초반부터 이제 아까 말씀드린 사운드 로켓, 고체로 만든 과학 로켓 좀 발사했었고요. 그 뒤에는 액체로 만든 가압식 로켓 막 개발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렇죠. 그런데 북한이 갑자기 대포동 미사일 쏘고 저게 ICBM이 될 수 있고 저게 핵만 실면은 이거 안 되네, 미국까지 공격할 수 있네. 그쵸. 우리나라는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거야? 우리는 지금 이런 분위기가 나온 거죠. 그래서 지금. 그때 대통령인 김대중 대통령께서 안 된다, 우리도 발사체 개발해야 된다, 돈을 더 들여야 된다. 근데 소규모로 투자하는 것을 갑자기 저때 98년도에 채용문이 화장 열린 거예요. 기계 항공 쪽에 있는 사람들이 저기서 한 수십 명을 뽑는다고 채용 공고를 냈어요. 98년도에. 드디어 문이 열린 거죠, 취업문이. 채용 공고 내고 갔는데 아는 사람 다 만났습니다. 기계 항공 쪽에 아시는 분들 다 만났어요. 왜냐면 뽑는 데가 없으니까. 그 전세기 타고 갔던 분들 다 만난 거 아닙니까? 많이 만났죠. 거기서. 전세기 동기들, 네. 전세기 타고 가던 그래서, 500명의 네. 동기들. 그래서 이제 98년도에 그런 일이 있고 이제 99년도에 운이 좋게 취직을 했어요. 거기서 이제.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 대학원 주제가 터빈 유동 해석이었거든요. 터빈이었어요. 그러니까 저거랑 좀 맞았던 것 같아요. 너무 정확한 기회였네요. 네, 저기 들어갈 때는 제가 터보펌프 하려고 들어가는 줄은 전혀 몰랐어요. 들어가고 나서 보니까 터보펌프를 하고 해야 됐던 거죠. 그러면 들어가기 전까지는 터보 펌프가 정말 이 로켓의 심장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셨던 전혀 거죠? 몰라요. 펌프와 터빈을 알고 있었지 터펌프라는 게 있는 줄 몰랐죠. 그래서 제가 그림 아까 그 요거가 지금 예. 우리나라 터펌프 개발의 역사인데요. 제가 99년도 한국에 입사했어요. 그때는 뭐 터펌프 이런 적이 전혀 없었어요. 근데 예. 가서 이제 몇 개월 지내다 보니까 터펌프 개발하는 과제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항공우주연구원이 주관 기관이 아니고 예. 그때는 현대우주항공이라고 지금 있었어요. 지금 없어졌는데 현대우주항공이 주관 기관이고 우리는 거기 협력기관, 서브기관으로 들어가서 터펌프를 개발한다는 거예요. 근데 터펌프 우리나라엔 전혀 기초가 없으니까 아무것도 몰랐을 때니까 어디서 기술 협력을 받아야 된다. 그 기술 파트너가 어디냐? 잘 아시겠죠. 뭐. 러시아죠, 러시아. 네, 우리가 이미 많은 도움을 받았고. 왜 러시아? 아까 그 고르바초프랑 연결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러시아가 80년대에 경제 위기가 왔어요. 러시아도 모라토리엄 오고 그 국가 부도 사태하고 경제 위기가 왔어요. 그래서 러시아가 미국과의 체제 경쟁에서 완전히 패했어요. 80년대. 그렇죠. 그래서 페레스트로이카라고 그 고르바초프 대통령이 그때는 서기장이었는데 경제를 개방한 거예요. 80년대 말에 개방했는데도 그래도 너무 안 좋아졌어요, 경제가. 그래서 91년도에 구소가 해체가 됐어요. 근데 그 어려운 시기가 계속 연결되고 있었고 어려운 시기에 뭔데 못 팔겠어요. 또 호재가 왔죠. 그렇죠. 로켓에 들어가는 터보펌프 기술을 팔겠다는 연구소가 나타난 거예요. 근데 그 연구소는 사실은 그 실증된 터보펌프를 만들어 본 연구소는 아니에요. 선행 연구 기관이라고 그래서 그 약간 이런 쪽으로 구현하는. 실험 이런 쪽으로 구현하고 실험 뭐 좀 하는 그 정도 기술 을 갖고 있는데 정말 대단한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는 협력하지 않았죠. 기초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협력했고 그게 현대우주항공에서 이전 계약을 맺어서 러시아를 가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 러시아 이미지는 어땠냐면은 경제가 안 좋으면은 사람들이 화가 많이 나죠. 그렇죠, 그렇죠. 분노가 많이 울분을 쌓이고. 풀고 싶어져요. 네. 울분을 풀고 싶은데 중국인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 일자리를 뺏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양인들 다 같이 보고 테러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경찰 형님들이 가장 무섭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2000년대 귀여워. 초는 어떤 시대입니까? 그 2000년대 초는 까라면 까는 시대였어요. 그렇죠. 선배가 까라면 까라는 마지막 시대이고 후배하고 동등한 텀 시대인 거예요. 우리 연구소에는 갑질 방지 법이라는 게 만들어져 있어요. 되게 슬픈 세대군요. 어떻게 보면 낀 세대죠. 위에서는 까라면 깎고 나는 못 까. 못 가게 하는 거죠. 내가 까야 되는 거야. 나는 까이면서 살아왔는데 내가 다 까야 되는 이제 거야. 깔 때가 되니까 아무도 못 가.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까이기만 하고 끝났네요. 그래서 우리 팀에 있는 엔진 개발한 그 총책임하신 분인데 그분하고 그다음에 다른 분야인데 러시아를 능통한 분 세 분이 갔어요. 근데 러시아 능통한 분은 안타깝게도 우리랑 같이 업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딴 데 살았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우리가 일하는 사무소로 가기 위해서 길에서 섰어요. 근데 러시아에는 택시가 잘 없어요. 그냥 길에서 손들면은 있어요. 저 타봤어요. 그냥 와요. 이렇게 하면은 와고 타고 그냥 흥정을 해가지고 손가락으로 흥정하는 거죠. 네, 이렇게 하면 돈을 60 내고 뭐 루블 이렇게 하면. 하다 또 내려주고 처음에는 이게 납치되는 거 아니고 봉고차 같은 거거든요. 일종의 그 전세기. 그 러시아 분들이 따듬따듬 우리 앉혀놓고 터펌프 이제 설계법을 강의를
하세요. 근데 러시아 분들이 60대, 70대인데 막 손을 떨면서 강의하시는 분도 계셨는데 오. 러시아 말로 강의를 해요. 통역이 있잖아요. 근데 러시아 말 우리 잘 모르는 전문 용어로 통역이 하니까 사실 알아듣기 무지하게 힘들어요. 우리가 질문을 해도 이 사람이 제대로 번역했는지도 모르겠고 너무 수업이 재미가 없어요. 6개월 동안 앞에 한 3개월 정도만 열심히 듣고 그다음부터 제 나름대로 공부를 했었어요. 사실 자료를 찾아가지고. 아, 러시아어 정말 어려워요. 그리고 예. 러시아 분들이 러시아 하면 보드카 요거 많이 하세요. 40도, 50도 불탄수를 너무 좋아하세요. 금년만 되면은 점심 때부터 벌써 보드카를 드셔요. 이미. 식사 시간에 딱 오면은 그 강의 한 번도 안 오신 분이 있는데 검은 가방 이렇게 옆구리 차고 오신 분이 계세요. 공포의 검은 가방이라고 공포의 검은 가방. 검은 가방을 테이블에 딱 올려놓고 열면은 보드카가 잔뜩 들어있어요. 오. 보드카 무한공급. 우리 보드카를 펌핑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보드카 펌핑. 아, 여기서부터 타워 펌프가. 타워 펌프 나오죠. 보드카 타워 자, 펌프. 우리 보드카를 펌핑하면서 식사합시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 그래서 알코올을 펌핑하자고. 그러니까요. 알코올. 러시아 지도는 굉장히 심플해요. 술잔을 쥐고 술잔을 조금이라도 마시고 비면은 그 공포의 검은 가방 계속 타워 펌프. 계속 따라요. 계속 펌핑을 하세요. 지나간 배기가스는 다시 쓰듯이. 계속 펌핑하세요. 조금만 비면 펌핑. 그리고 다 마시면 되게 좋아하세요. 다 마시면 오히려 더 많이 펌핑할 수 있으니까. 다 놓으니 계속 놓으니까 끊임없이 나요. 진짜 타워 펌프네요. 터 펌프죠. 성능 용어는 터 펌프, 알코올 펌프인 거죠. 아, 이래서 러시아가 그 오래전부터 타워 펌프를 만들었구나. 그래서 이분들이 정서가 우리랑 되게 맞아요. 우리랑. 왜냐면은 술 마시고 노는 거 좋아하시고 그다음에 정이 많아요. 그리고 가부장적인 거. 그다음에 또 슬픔이 많아요. 역사가 굉장히 굴곡이죠. 왜냐하면은 옛날에 아마 19세기, 18세기 전까지는 러시아가 힘이 없었어요. 그 러시아 사람들의 인종이 영어로 슬라브족이에요. 슬라브 아시죠? 그렇죠. 그걸 영어식으로 굴려서 읽으면 어떻게 되죠? 슬레이브. 슬레이브. 이 사람들이 예전부터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 살아오셨어요. 그래서 정서가 우리랑 비슷해요. 옛날에는 러시아 사람들을 노예로 많이 잡아갔었죠. 유럽 사람들이. 역사가 굉장히 우리랑 비슷해요. 우리도 굉장히 침략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렇죠. 러시아가 지금은 초강대국이었지만 굉장히 굴곡진 역사가 있었고 정서가 많아서 굉장히 놀고 술 마시는 거 좋아하고 따뜻하고 뭐 좀 알게 되면은 뭐 좀 더 가르쳐 주려고. 근데 결정적으로 영어를 못해요, 이분들이. 우리가 러시아 말을 못하고. 그리고 항상 그 강의를 할 때는 좀 약간 말이 없는 분이 한 분 계세요. 항상. 보안요원이라고. 예. 그러니까 선을 넘는 질문을 하거나 대답을 하면은 맞는 거예요. 그분이 항상 계셨어요. 이걸 나로 할 때도 항상 보안 요원들이 따라다녀요. 그래서 그렇죠. 계약을 항상 따져요, 이분들이. 그런 분들은 공포의 거분 가방으로 저기 나오시는 알코올 타워 펌핑을 해주면은 공포의 거분 가방을 이겨낸 우리 공포의 소주 가방. 그래서 좋네요. 이제 이게 10톤 엔진 터보펌프 예. 개발한 역사고요. 2004년까지 했었고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분들이 가르쳐 줬던 게 터보펌프 아까 그 제가 선행연구기관에 말씀드렸잖아요. 너무 진지하게 왜 그래 너무 진지하게 넘어가나. 저희 교수님들께서 왜 최창호 박사님을 섭외했는지 알겠다. 차세대까지 가야 되는데 이제 10톤 했어요. 이제 큰일 났네 이제. 3톤은 어떠냐면은 예. 우리가 그 다음에 2002년부터 나로 이제 개발에 들어갔어요. 우리가 터펌프하고. 근데 나로에는 아시다시피 1단 엔진은 러시아에서 도입한 엔진이죠. 예, 그렇죠. 2단 엔진은 고체 엔진 썼었죠. 그래서 사실 액체 엔진 들어가지 않았어요. 터펌프는 예. 필요 없었죠. 그렇지만 이제 프로젝트 기획하시는 분이 이게 러시아 엔진이 제대로 들어온다는 보장도 없고 그다음에 이게 실패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좀 백업 플랜 B를 마련하자. 그게 이제 30톤 액체 로켓 엔진을 만들어 보자. 터펌프를 단 그게 이제 백업 플랜으로 했고 그걸 우리가 시작했어요. 그래서 30톤에 들어간 터펌프를 만들었어요. 동시에 뭐 가스 발생기 연소기 다 만들었었죠. 그걸 만들었는데 나로 백업 프로젝트를 하다 보니까 사실 연구비도 부족하고 그때만 해도 그 액체 엔진, 뭐 터펌프 이런 엔진을 실험할 수 있는 시험 설비가 국내에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2005년도쯤에 만들고 이제 물실험 조그맣게 실험을 많이 했는데 실제로 이제 터펌프 실매질 액체 산소를 넣는 시험을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험을 하려고 또 찾았어요. 찾았는데 시험을 해주겠다는데 나타났어도 어딜까요? 뭐 거기지 뭐. 똑같지 뭐. 그걸 러시아한 거예요. 다른 나라는 안 나와. 이게 우리 저 큰형님 나라 있잖아요. 아름다운 나라에서는 절대 도와주지 않습니다. 아, 거기는 아시겠지만. 뭐 분위기는 좋은데 아름다운 나라지만 이쪽 방면으로는 그렇게 실질적으로 안 봤을 도움이 때. 잘 안 되죠. 네, 그래서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그 경제 위기가 계속되고 있는 러시아에서 다시 또 이제 실매질 시험 해줄 수 있는 곳을 찾았어요. 근데 그 시험 빌린 시험 설비가 터펌프 시험 설비가 아니었어요. 엔진 시험 설비였어요. 엔진 시험 설비에서 터펌프 실험하기 위해서는 가스 발생기가 필요해요. 터펌프를 구동할 수 있는 구동원이 필요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가스 발생기와 터펌프를 같이 가져가서 파워팩이라는 실험을 했어요. 연승이만 뺀 실험이죠. 아따 러시아 나왔다. 그래서
거기에 그 몇 개월씩 파견 나가신 분이 있고 저는 실험할 때마다 갔었어요. 갔었는데 그 실험했는데 지도에도 안 나온 소도시가 많아요. 구소 냉전 시대 때 군사 무기를 개발한 비밀 도시들이 많았어요. 거기는 ICBM을 개발하던 아마 엔진을 개발하던 비밀 도시 중에 하나인데 모스크바에서 좀 많이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이 연구원들이 그렇게 해서 어쨌든 30톤 실험을 시작했어요. 예. 실험한 영상이 나오는 거죠. 실험한 영상이 예. 나와요. 정말 대망의 액체산소를 처음 넣는 실험이었어요. 이 영상은 지금 현재 유튜브에서 절대 볼 수 없는 영상입니다. 네, 이거 2만 rpm까지 올리는 게 목표였어요. 예. 30톤 엔진에 들어간 터펌프고 우리가 국내에서 가져온 가스 발생기로 예. 실험합니다. 지금 실험 영상입니다. 회전속 올라가죠. 지금 1만 rpm 올라가죠. 12,000, 예. 오, RPM 올라가고 있습니다. 14,000, 15,000, 16,000, 17,000. 오, 잘 돌아가네. 오. 터질 것 같아서. 와. 근데 이게 또 담겼네 이렇게. 여러분들은 지금 세상에서 인간이 만든 가장 강력한 쇠가 불에 타는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쇠가 불에 타는 거라고 생각해 보셨어요? 쇠는 불에 녹는 거지 타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근데 그쵸. 실제로 불에 타고 있어요. 쇠가 타서 지금 검은 부분이 보이죠? 예, 예. 쇠가 탄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액체 산소는 저 보세요. 위쪽 보세요. 위쪽부터 탔고 밑에 중간에 거의 찢어져- 구웠어. 여기가 쇠가 탄 거예요, 지금. 예, 예, 껍데기가. 예. 그래서 액체 산소는 뭐든지 다 태운다. 아주 강력한 바람원이다. 그러니까 터보 펌프를 잘못 만들면 터진다. 이걸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겁니다. 이게 이렇게 폭발하는 영상은 사실 많지 않거든요. 발사체 터진 거 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아, 터보 너무 터진 너무 거는 너무 진짜. 훌륭합니다. 예. 이 터보 펌프가 터지면 발사체가 같이 터지는 거죠. 예. 그래서 사실은 봤죠? 제가 그 터지고 난 다음에 트라우마가 생겼어요. 외상후 스트레스성 장애. 그러니까 뭔가 윙하고 돌아가는 소리만 들으면 식은땀이 나요. 터질 것 같은. 터질 것 같으니까. 그래서 누리호 엔진에 들어가는 터보 펌프 개발할 때 저는 이제 뭐 우리 팀원들 잘 몰랐을 거예요. 제가 뒤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었죠. 처음에 너무 이제 스트레스 받아. 트라우마가 있으셔가지고 트라우마 때문에. 저거를 직접 보신 거잖아요, 현장에서. 현장에서 직접 터지는 것을 봤으니까. 그래서 2007년도에 터지고 그 사람들이 가르쳐 준 거는 정말 기초 중에 기초였다. 그 사람들이 실제로 사용해보지 않는 기술들 우리는 대학생들이 배우는 거를 가르쳐 줬다. 그 한 대학생 학부생 수준의 정보만 준 거고 그래서 그 외의 건 우리가 쌓아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뭐 우크라이나 가서 이제 또 좀 배우고 해서 이제 기타 등등 해서 어쨌든 배운 건데 그래서 이제 갔다 와서 2008년도에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설계를 했어요. 왜냐하면 불에 탔기 때문에 사실 뭐가 문제인지 몰라요. 타버리고 나면은 사실 뭐가 문제인지 몰라요. 증거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저거 너무 순식간에 타거든요. 진동 데이터 같은 거 받았지만 사실 소용이 없었어요. 뭔지 잘 몰라요. 그 뭔지 잘 모를 때는 모든 걸 다 바꾸는 겁니다. 예. 이게 3종 개발이에요. 2009년도, 2008년도에 제로 베이스에서 모든 걸 다 완전히 개비해서 예. 다 설계를 바꿔서 이제 성공했어요. 결국 2009년도에 음. 성공했어요. 근데 2009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나로호 1차 발사가 2009년도에 있었어요. 근데 나로호는 1단 엔진을 러시아에서 도입했죠. 그죠? 그다음에 발사장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발사 시퀀스, 발사대 이런 것들을 러시아 기술을 도입했어요. 그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러시아에 연락사무소가 있었어요. 3차 파견을 간 겁니다. 제가 러시아에. 예, 좋습니다. 2009년도에. 예, 러시아 나왔습니다. 러시아에서 이제 있으면서 2009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예. 나로호에 이제 들어간 1단 엔진, 나로호 발사는 했지만 그 전에 연소 시험을 했어요. 1단 엔진만. 러시아에서 연소 시험을 했는데 성공했어요. 근데 돌아오다 갑자기 이분들이 길을 고속도로 옆에다 길을 세워요. 숲에 들어가요. 검은 가방? 검은 가방. 그 왼쪽 분이 굉장히 지금 누리호에서 예.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신 네, 분들이고요. 어쩌면 오른쪽이 굉장히 러시아- 중요한 대한민국과 러시아의 과학자분들께서 네. 그리고 네. 저게 끝이 이렇게 아니에요. 또, 예. 저 왼쪽에 두 번째 분은 그 누리호에 연료를 공급하는 그런 시험 설비를 맡고 계신 분인데 예. 저분이 보드카가 굉장히 세세요. 보드카가 엄청나게 세죠. 세세요? 여기서 이제 마치고 가야 되는데 이분이 러시아 분들 잡으셨어요. 아니 뭐 이거 먹고 그만할 겁니까? 이게 더 하시죠. 저녁 때. 고작 이거 마실 수 있냐? 더 하시죠. 그래서 저녁 때 또 마셨어. 아. 마시고 한 거기서 좀 많이 마셨는데 취했는데 이분들 가려고 했는데 왜 가세요? 한 번 더 아. 해야지. 이분들 도망갔어요. 도망갔어요. K 알코올의 위력이라고 했더니 도망갔어요. 검은 가방과 K 알코올의 정말 네. 불꽃 튀는 대결. 이게 2009년도에 있었던 일이고요. 안타깝게도 나로호는 2009년도에 발사를 실패했어요. 그렇죠. 그때 뭐 다 아시겠지만 페어링이 하나가 분리가 안 되면서 예. 실패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2010년도 두 번째 실패. 두 번째는 공중에서 폭발했는데 사실은 정확하게 잘 모르지만 러시아와 우리 쪽에서 각각의 그 사유를 대고 왔고 그게 맞서다가 원래 계약은 2번인데 한 번 더 해주자 이렇게 해서 한 번 더 했어요. 그래서 2013년도에 3차 발사를 했어요. 성공했어요. 잘 아시다시피 3차 발사 성공했어요. 네. 파란색 그 띠를 들고 분이 계실 거예요. 그분이 나로 그 개발 총괄 책임자였던 뒤쪽에 지금 파란 띠를 조광래 박사님이시고 예. 이거 뭐 굉장히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기 때문에 뭐 아는 만큼 보인다 굉장히 식상하실 거예요. 그래서 약간 다른 건데
관점에서 이제 설명을 드리면은 내가 안다고 너무 자만하지 말자. 그런 뜻에서 넣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터보펌프 수십 년 했거나 엔진 수십 년 했으니까 난 다 알아. 그런 관점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외국 자료, 그러니까 뭐 인터넷 서핑에서 나오는 그런 자료, 아니면 또 외국 전문가 모시고 그 뭐 기술 같은 걸 교류했을 때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하나도 배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너무 자만하지 말고 내가 모른다는 자세 또는 알더라도 저 사람들이 나보다 더 많이 알 거라는 그런 생각 가지고 또는 어떤 그 설계도를 봤을 때 원래 뜻은 내가 그 설계도를 봤을 때 내가 아는 만큼 그 설계도가 보이는 거죠. 모르면은 사실 잘 몰라요. 그래서 그쵸. 저희들도 아마 기술 이전이나 이런 것들 기술 개발에 아마 종사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 어떤 기술을 이전을 하겠다 그 타겟으로 기술 이전을 받겠다 하면은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해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더 해야지 좋게는 이제 배울 수가 있는 네, 거죠. 설계를 한번 해보는 것도 예. 중요해요. 아는 만큼 우리가 배울 수 있으니까. 맞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자만하지는 말자. 내가 모르는 것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아마 제가 계속 기술 이전 말씀드렸는데 예. 많은 분들이 기술 이전 하면은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계세요. 왜 외국에 돈 주고 배우느냐. 그냥 우리나라에서 그냥 배우면 되지. 왜 돈 주고 배워? 이런 생각 사실 근데 뭐 어떤 분야는 그럴 수 있는데 그럴 수 없는 분야들이 있죠. 많죠. 예, 정말 무에서 유를 창조해야 되는 거는 기존에 어떤 무언가가 있으면 기본적인 방향성 자체가 아주 크게 차이가 나니까. 아, 그럼요. 이게 예. 사실은 수행하는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예. 프로젝트 매니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주어진 시간과 주어진 돈에 프로젝트를 완수하는 게 최고의 목표이고 그쵸. 그 사이 어떤 길을 가든지 사실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도 시간과 돈이 충분하면은 기술 이전 하나도 없이 그냥 다 개발할 수 있어요. 시간과 돈이 걸리고 시행착오를 겪어야 되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엔진을 터보펌프 또는 엔진 시험하다가 한번 터뜨리면은 엄청난 돈이 날아갑니다. 그렇죠. 75톤 엔진 같은 거 하나 터지면 100억씩 날아갈 수 있어요. 그러려니 차라리 그보다 훨씬 더 적은 돈을 주고 기술 아는 사람한테 좀 가르치면 배우면은 한 번 터질 거를 박아도 훨씬 더 이득인 거고 그렇죠. 기간도 줄일 수 있고 리스크도 줄일 수 있고 프로젝트 성공이 훨씬 더 빨리 다가가는 거죠. 그래서 기술 이전을 하는 것이지 우리가 기술을 개발을 못하기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꼭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게 더 얻는 게 많다라는 겁니다. 그럼요. 효율적이고. 네, 예. 효율적이기 때문에 맞아요. 하는 겁니다. 우리가 왜 밖에 나가서 음식을 사 먹습니까? 예를 들어 김밥 같은 거 집에서 김밥을 말려고 하면 재료하고 시간 들이고 볶고, 또 이거 밥하고 밥 말고. 간하고 말고 해갖고 했을 때 실제 인건비랑 재료비랑 다 하면은 그냥 김밥 한 줄 사 먹는 게 훨씬 저렴해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나가서 김밥을 사 먹는 거 이게 효율적이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김밥을 말아야 되는 순간은 있는 거죠. 근데 제대로 말기 위해서는 일단 사갖고 오는 게 굉장히 유리한 거가 있는 거고. 그럼요. 네, 그렇게 배워가는 겁니다. 나는 김밥 말 동안 훨씬 더 가치 있는 할 수 있다. 그쵸. 김밥 10,000원짜리 사오는 시간에 나는 10만 원을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하면 김밥 그쵸. 사오는 게 나 훨씬 더 이득인 거죠. 그러니까요. 그런 맞아요. 것들을 우리가 감안해가지고 진행을 하는 거니까요. 네, 맞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그 프로젝트 매니저가 프로젝트 계획을 세울 때 가장 큰 크리티컬 패스, 가장 리스크가 큰 부분이 어디인가 그 부분을 찾아서 이 부분은 기술을 받는 걸로 하자 해서 리스크를 줄이자 이런 식으로 갈 수가 있는 거고요. 근데 그쵸. 로켓 엔진 기술은 사실은 해주는 데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통째로 기술 이전을 해준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MTCR 때문에 아시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원 포인트 레슨 밖에 받을 수 없었어요. 근데 우리가 중국, 인도, 일본 이런 데서는 통째로 기술을 받았어요. 아니 통째 발사체 모델을 가지고 그대로 받아서 했던 거고 우리는 엔진 기술 여기서 조금, 터보 기술 여기서 조금, 발사장 같은 거는 뭐 핵심이 아니라고 생각했으니까 러시아에서 준 거고 그런 식으로 요거 조금씩 모아서 기술을 개발한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2010년부터 국내 개발에 우주 발사체 개발에 황금비가 도래합니다. 누리호 개발 프로젝트가 시작이 되면서 국내에도 시험 설비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2010년에 누리호 개발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 실험 설비 개발과 엔진 개발, 발사체 개발을 동시에 하는 거죠. 우리가 동시에 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시간 줄이기 위해서. 그쵸. 그래서 2014년도쯤에는 터펌프 실내질 실험할 수 있는 설비가 완성이 돼요. 그래서 2014년도에 실험을 했고 2015년도에 성공했어요. 그때 파워팩 우리 터펌프 실내 시험은 이전에 하고요. 그 엔진 시험 하기 전에 엔진 시험 처음 하니까 굉장히 불안하다, 위험하다. 그래서 연석이만 뗀 파워팩 시험을 먼저 해보자 해서 이제 실험을 한 거고요. 파워팩 시험에서 잘 돌았습니다.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이 7톤인데요. 그때 찍은 사진입니다. 사람들이 연구원 들어오기 전에 재밌는 사람도 연구원에 한 10년 정도 일하면은 연구만 열심히 하면 연구가 됩니다. 근데 재밌으신데요, 충분히. 뭔가 귀염귀염. 예. 근데 지금 그 진행상을 봤을 때 네. 이제 절반 정도 왔거든요. 너무 아까운 게 재밌는 거 다 했어요, 근데. 네. 러시아 시대 끝났어요. 이제 국내 시대라 재미가 없어요. 근데 이제 뒤에 이야기들이 네. 사실상 또 그냥 지나갈 수 없는 내용들이 많다 보니까 네. 이거를 또 그냥
멈추기, 그러니까 이거를 이대로 그냥 빠르게 훑고 지나가기엔 좀 아쉽다. 네. 질문들도 사실 많이 있고. 질문에 그래서- 대답을 못했네요. 그러고 보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러시아까지의 터보 펌프 얘기를 적당히 러시아 정도에서 이제 정리를 하고 이제 국내에서 시작되는 이 잔잔한 이야기들을 저희가 한 번 더 모시고 지난번에 우리 임석기 박사님도 네. 다음 편을 예고하고 가셨어요. 그러시죠. 사실 이제 네. 좀 약간 진지하게 좀 재미가 없는 얘기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여기 딱 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 국내 연구진들이 러시아로부터 많은 경험치를 얻고 이제 국내로 들어와서 진정한 터보 펌프 개발과 엔진 개발에 올인하는 시기가 시작됩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러시아 썰. 러시아 분들이 국내에 와서 좀 사고 친 것도 있고 나로 우주센터에서 뭐 아직 좀 있다. 러시아 썰. 제가 생각했을 땐 아. 다른 썰이라도 무조건 재밌는 게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우리 터보 펌프에 대한 개념을 좀 정리를 했고요. 펌프가 뭐냐, 터빈이 뭐냐, 터보 펌프는 뭐냐, 어떤 네. 식으로 이거를 돌려가지고 우리가 효율을 얻느냐, 네. 그다음 실제로 폭발하는 상황도 봤고요. 근데 편집은 사실 걱정이 좀 됩니다. 저희가 또 다음에 한번 모시고 네. 이 후속되는 이 국내에서의 실제 터보 펌프의 개발의 역사 그리고 그 뒤에 이어서 누리호까지 연결되는 터보 펌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또 어떻게 보면 실제 누리호 1차, 2차 발사를 저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남아있어요. 방송 얘기도 재밌죠. 예.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 네. 좀 드릴 것 같고 그리고 실제로 누리호 발사를 대기하면서도 제가 최창호 박사님께 설명을 들은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기대가 되니까 2부로 다음번에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 오시기 전에 보드카 꼭 드셔보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더 예, 보드카. 맛을 알아야지 아마 좀 더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예, 너무너무 즐거웠습니다. 이상한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미팅이었어요. 감사합니다, 교수님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